1월 3일날 범어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받을어음 중 3천만 원을 중앙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을 당좌 예금하였다. 매각 거래로 처리하며 할인율은 연 9%이고 할인 후 만기일까지 기간은 80일이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범어산업한테 받은 받을어음을 은행에 할인을 했어요. 매각 거래로. 그죠? 그럼 할인하게 되면 우리는 할인료를 상대방이 원하는 이자만큼의 할인료를 빼고 저한테 돈을 주겠죠. 그래서 원하는 할인료가 9%인가 봐요. 근데 이 9%는 연이율인 거고 만기까지 기다리는 날짜까지 기간에 할인료를 받아가는 거니까 그날이 80일이라는 거야. 이 어음의 만기가. 그럼 상대방은 이 3천만 원의 연 9%에 365분에 혹은 366분에 80이 되겠죠. 그게 할인료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그 할인료를 빼고 저한테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분계를 보면 분계 틀만 가지고 보면 분계 틀 안 되면 뭐 계산의 의미가 없죠. 자, 그럼 우린 어음을 매각했으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을 지워주고 범어산업이다. 자, 그리고 그러면 틀만 먼저 잡으면 우리는 할인료를 뺀 금액을 당좌 예금하였다니까 당좌 예금으로 돈이 들어올 거고. 그죠? 그리고 그럼 우리 뺀 금액 할인료는 계정하면 뭐라고 해야 되죠? 할인료? 그렇죠. 얘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할인료 계산해 보면 3천만 원에 자, 계산기 쓰신 분은 이제 계산기나 컴퓨터 계산기로 본인도 직접 계산을 해 보세요. 자, 얘 곱하기 9%고 곱하기 자, 우리 365일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365분의 몇 80 이런 거 할 거면 분자를 먼저 곱하세요. 분모부터 먼저 나누면 소수점 나와서 나 혼자 마음은 심란해요. 그래서 분자부터 80 곱하고 나누기 365로 계산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3천만 원 자 금액이 얘는 59만 1,780원이 나오죠. 나머지 뭐 반올림 뭐 이런 거 적혀있는 신경 쓰지 말고 이 금액이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줄 거 상대방은 이만큼이 원하는 이자 이게 상대방이 원하는 할인료고 이자인 거고 그럼 만기시 받을 수 있는 게 3천만 원인데 이것 빼기 59만 1,780원을 저한테 주겠죠. 금액이 2,940만 8,220원을 저한테 주겠네요. 그럼 이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할인료가 이 금액인 거고 받을 어음은 3천만 원짜리가 지워지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1월 5일 일시 소유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대한상사의 주식 100주 임명가액 5,000원, 장부가액 6,500원을 주당 8,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대구은행에
당점 당자 예금에 입금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일시 소유 목적 상장돼 있는 주식이니까 샀겠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거라는 거고, 자, 분류되어 있는 거라는 거고, 여기에 액면 금액이 적혀 있고 장부 금액이 적혀 있네요. 그럼 액면 금액은 우리 장부에 쓴 적도 없겠죠. 사왔을 때. 그럼 얘는 필요 없는 거고, 우리는 장부에 6,500원이라고 주당 적혀 있는 이 주식을 팔았으니까 지우고 이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우리 장부에 적혀 있던 거 먼저 지워주면, 자, 우리 장부의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적혀 있던 애가 금액 6,500원짜리 100주면 65만원. 근데 지금 주당 8,000원이고 얘를 당자 예금에 돈 받았으면 당자 예금이다 8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차이나는 15만원. 15만원을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입력할 때, 시험 때는 절대 이런 일 없는데,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만약에 없다면 단기 투자 자산 처분 이익을 사용하시면 돼요. 만약에 없다면. 자, 다음 1월 13일 호주의 포스코사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자 한미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물품 대금 1,200만원과 선적지 인도 조건에 따른 운송료 등 비용 30만원을 대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지금 이번 문제는 조금 미스가 많은데 그래도 자, 이 저자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주면, 자, 일단 우리는 물품 대금 1,200만원 하고 운송료 30만원도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매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왜냐면 선적한 후부터 운송은 우리 책임이잖아요. 선적지에서 우리한테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라서 1,230만원을 보통 예금에서 준 거고, 이걸 우리는 그냥 아직 기중이기 때문에 원재료라고 써도 되고 도착하면 바꿔줄 거면 미착품이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건 자유예요. 자, 미스 났다는 거 일단 어떤 계정 과목으로 하자고 지정 안 했죠. 시험에서 절대 이런 일 없으니까. 그리고 미착품은 거래처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얘는 거래처 등록해달라고 하니까 시킨 대로 등록을 해줄게요. 자, 그럼 지금 이 분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전체 금액을 보통 예금에서 1,230만원을 줬고, 이걸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미착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써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착품을 이미 내 건데 뭐 사실 이거 오는 길에 태평양에서 깔아놨죠. 선적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말하는 거지 얘 회사한테 뭐라고 말도 못하는 거라서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 필요 없는데 코드만 등록하자고 하니까 써주는 거예요. 도착지 인도 조건인데 돈 줬으면 돈 다시 돌려받아야 되니까 뭔가 써둘 건데, 그리고 그때 미착품이 아니라 선급금이라고 해둘 건데 지금은 그냥 우리 회사 망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자, 분개될 거고, 자, 이건 너무 미착품하고 거래처 쓰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다음 1월 15일 회사는 사채를 현재 가치로 발행하였다. 사채의 현재 가치는 4,810만원이며 사채 발행비 5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대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자, 그럼 이번에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 거죠. 그럼 사채 발행했으면
우리는 무조건 대변에 사채, 그리고 이 금액은 무조건 액면가. 그럼 이제 우리가 돈 받을 건데 보통 예금으로 돈이 들어오고 4,810만 원의 현재 가치로 발행을 했는데 발행비 5만 원 빼고 그럼 4,805만 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차이나는 195만 원. 예,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 본 거다 생각하면 되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1월 18일 범어산업 주식회사의 외상매출금 800만 원을 현금 300만 원과 2020년 5월 25일 만기 두산상사 발행의 어음으로 400만 원을 받고 잔액은 대구은행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다. 자, 우리가 지금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는 건데 그런데 300만 원, 800만 원을 회수하면서 300은 현금 받았고 400은 두산 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범어산업이 받아가지고 저한테 배서 양도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음 배서 양수 받은 거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 1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배서 양수든 뭐든 간에 어음 받았을 때는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보는 건데 외상 매출금에서 하는 거니까 매출 채권이죠. 일반적인 상거래의 연속이라서 이 어음도 받을 어음이라 쓸 건데 그래도 거래처는 두산상사가 발행한 거니까 두산상사라고 써둘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는 차변에는 돈 회수할 거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지워주기 위해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건 범어 산업 거고 금액은 800만 원 차변에 현금으로 돈 300만 원 받았고 400만 원은 우리 어음 받았고 일반적인 상거래라서 받을 어음이고 하지만 이거 발행한 곳은 두산 상사. 자, 그럼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여기 5개만 컴퓨터에 입력해 봅시다. 시온 씨 됐나요? 설치 안 돼? 뭐 관리자고 내도 안 돼? 윈도우를 다시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무슨 보안 설정이 너무 세게 되어 있나?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없나 보네요.
그럼 시원 씨 이렇게 한번 해봐요. 지금 이 파일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 마우스 오른쪽에서 R집으로 압축 그냥 푸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압축 풀기를 해서 그냥 먼저 풀어보세요. 되면 사인 줘요. 이렇게 풀렸어요? 이렇게 압축만 풀고 이 펄도 되게 됐어요? 그럼 얘 모두 선택해서 복사. 컨트롤 A, 컨트롤 C 하면 돼요. 복사했죠? 나도 왜 이게 뜨고 있어? 자, 그럼 이제 왼쪽에 컴퓨터로 가면 C 드라이브로 바탕화면 이런 거 하셔도 되고 C 드라이브로 가서 자, C 드라이브 찾았나요? 그럼 C 드라이브에 Klab DB라고 폴더가 있을 거예요. Klab DB 찾았어요? 그럼 들어가서 Klab이라고 적혀 있죠? 예, 들어가서 여기에 컨트롤 V. 그럼 파일이 복사 들어갔죠? 그럼 이제 프로그램 실행해서 회사 등록 들어가서 실행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회사 코드 재생성 한번 해봐요. 됐나요? 이 방법마저 안 되면 프로그램이 잘못 깔린 건데.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2번부터 봅시다. 2번이 아니고 2월 2일 6번부터. 자, 2월 2일 날 소유 중인 채권에 대한 이자 12만 원 중 원천징수 세액 18,800원을 차감한 잔액은 현금으로 받다. 자, 자료를 조금 띄엄띄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자, 우리 여기서 확실히 알겠는 건 차변에 현금이죠. 현금 받았다고 돼 있죠. 그럼 돈 받았는데 이자면 대변에 이자 수익이겠죠. 그죠? 자, 그럼 제가 항상 이런 말 했어요.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전액 쓴다. 그럼 이자가 12만 원이라는 거네. 12만 원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18,800원을 빼고 돈을 받은 거예요. 10만 1,200원을.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이 떼인 이번에 우리가 세금 떼인 거죠. 우리가 원천징수 당하면
선납 세금이다. 이렇게 해뒀다가 우리가 기말에 정리하는 거였어요. 자, 다음 2월 4일 거래처 대형 공구로부터 장기 차입한 3천만 원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 2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소득 원천징수세액 5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당자 계좌에서 이체 조기 상환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당자 예금에서 이체를 했대요. 그럼 대변에 당자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고, 자, 다음 차변에 돈 나간 거는 장기 차입금 그 원금 3천만 원하고 이자 2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차변에 장기 차입금 대현 공구 거 그리고 이자 줘야 되는 거니까 이자 비용. 그럼 장기 차입금은 3천만 원이고 이자 비용은 200만 원인데, 근데 이 이자에서 우리는 50만 원 원천징수에서 빼고 3,150만 원을 지급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차이 나는 50만 원은 우리가 대신 납부하려고 원천징수한 거 예수금이다라고 써두면 되겠죠. 다음 2월 7일 전년도 결산 시 계상된 법인세임 미지급분 1,300만 원을 대구은행 당자 예금에서 차감 납부하다. 자, 전년도 결산할 때 계상된 법인세 미지급분 이거죠. 전년도에 우리가 이거 한 거야. 결산 자료 입력해서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여기 추가 계상액에 쓰는 금액이 있었죠. 이 추가 계상액에 쓰면 분계가 차변의 법인세 비용, 대변의 미지급 세금이라고 적혀 있겠죠. 이 미지급 세금 분계해줄 금액이었죠. 그거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그 미지급 세금을 지우고 당자 예금에서 돈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보이는 것부터 당자 예금에서 돈 1,300만 원 주고 차변은 전기 말에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써둔 거겠죠. 그렇죠? 자, 다음 2월 12일 기계장치를 구입하고자 국고보조금 4천만 원을 신청한 것이 정부로부터 당사거래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그럼 분계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자, 이 문제는 미스난 거 상환 의무 없다라고 전제하시고 시험 때 꼭 그 말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상환 의무가 없으면 우리는 국고보조금이고, 이 국고보조금은 지금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그래서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찾아서 분계를 해줄 거예요.
자, 다음 2월 22일 보통 예금에서 지급된 다음 2월분 급여 명세에 대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이 월급 주는 거네요. 자, 분석해 보면 먼저 영업부, 생산부. 그러면 급여 임금으로 먼저 나눠질 거고, 그럼 기본급, 상여금 뭐 얘네들이 있는데 분개할 때에 일일이 다 따진다면 기본급은 급여고 상여금은 상여금 800번대 쓸 거고, 식대, 직책, 가족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은 제수당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없으면 우리 시험 때는 쓸데없는 짓이죠. 그래서 얘 금액이 전부 다 급여가 될 거예요. 얘 급여 영업부니까. 그리고 생산부 임금으로는 이거. 그죠? 자, 그리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특별한 곳이 전부 다 우리가 대신 납부하려고 징수하는 예수금들이네요.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합쳐서 예수금이고, 그럼 차감 지급액이 우리가 준 거죠. 그럼 이 둘이 합친 게 이 금액인가 봐. 얘가 돈 준 거다. 분계는 이렇게 나눠져서 되겠죠. 차변의 급여 임금, 대변의 예수금, 보통 예금. 이렇게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분계를 하면 차변의 급여 임금 급여 238만 원, 임금 249만 원. 자, 그리고 우리는 차감 지급의 보통 예금이 446만 4,800원이고 나머지 다 합친 게 이 금액이네요. 예수금이다. 그럼 이제 우리 여기까지 2월 달만 10번까지 또 컴퓨터에 입력합시다.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유성 씨. 500분대 급여는 생산부 직원이 아니고
공장이 있어서 들어가는 임금법 적용 안 받는 공장 청소하는 아주머니나 수희 아저씨들, 그분들은 500번 내고 생산부 직원들은 임금. 이게 이 임금법하고 급여제도하고 우리나라는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함 없으면 꼭 임금으로 써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시원 씨 어떡하나 보자. 우리 다 했어? 나는 방금 애니데스크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애니데스크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 원격제였는데 우리 컴퓨터로 그 지금 이걸로 하니까 원격이 잘 안 돼서 만약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봐주면 좋겠다 컴퓨터를. 그러면 애니데스크를 설치해서 본인 컴퓨터 번호를 저한테 주면 제가 전 지금 제 학원 컴퓨터들 전부 다 애니데스크로 다 해요. 제 사무실 가고. 그래서 이제 그 필요하신 분은 설치해 놓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지금 이 컴퓨터도 애니데스크로 설치를 해요. 쓰고 있어요. 그러면 번호만 알려주면 다 접속 번호로 들어가서 제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럼 프로그램에서 문제 있는 것들 제가 아는 부분은 조치해 드릴 테니까 하여튼 잘 안 되시는 분은 애니데스크를 설치하세요. 뭐 과거에 팀비온가 뭐 이런 거 썼는데 불편하고 중요한 건 나한테 사업용이라고 계속 돈 내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평생 무료로 쓸 수 있는 애니데스크를 지금 쓰는데 속도가 이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애니데스크 많이 쓴대요. 그분들이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저희 학원에 그 영상이나 이런 건 컴퓨터 사양이 좋아야 되죠. 근데 자기 집 컴퓨터가 그 정도 사양이 안 되는 이제 분들이 지금 집에서 대면 수업 못 하니까 비대면 수업해야 되니까 학원 컴퓨터를 켜서 애니데스크를 깔아서 집에서 학원 컴퓨터를 접속해 가지고 지금 수업하고 있어요. 그럼 학원 컴퓨터에서 영상 작업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나름 우리 학원에서도 자머리 엄청 굴리고 있어요. 영상 프로그램이나 캐드 프로그램 이런 거는 용량을 많이 잡아먹죠. 그럼 노트북 가지고는 작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노트북은 이 프로그램만 실행하고 학원 컴퓨터가 돌도록 자기 그 컴퓨터 이제 설치해 놓고 번호 주고 가서 이제 그걸로 작업을 하곤 해요. 자, 오랜만에 컴퓨터 써보니까 재밌죠? 자, 지금 얘 거래처 들어가 있고 얘 104번 쓰는 거 정확하게 되셨죠? 그죠? 자, 우리 이번 시간은 그냥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쉬었다가 이제 얘 원천인수한 거 주는 거 오른쪽 보이네. 이거 하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